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오늘은 때마침 제가 오전에 코엑스에서 조선일보 트렌드쇼 2023년에 첫 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조선일보 트렌드쇼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올해가 10회째인데 제가 1회 때부터 10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강사로 참여한 유일한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매일경제 서울 머니쇼와 함께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인 조선일보가 주관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의미와 그 효과를 찾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소위 말하면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못 오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간결하게 요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주는 못하지만 꾸준히 전했습니다만, 아무튼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시장도 그렇고 또 매매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렸고요. 요즘 특히 또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은 언제쯤 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빌딩이나 오피스, 그러니까 그 오피셜 리얼티 또는 커머셜 리얼티, 이런 부분, 이거 업무용 부동산과 이제 상가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이 오르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강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강남이 오른 뒤에 한 6개월 후에 이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으로 좀 확산되는 경향이 좀 강하다. 그리고 지방까지 가기에는 서울이 집값이 오른 뒤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역들은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한국경제 신문에도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질문도 그런데 언제쯤 변곡점이 옵니까 하는 거였는데, 이건 또 제가 또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 기사로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죠. 올해 9월 10월이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유는 2021년 10월경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는데 올해 9월 10월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있죠. 2년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만약 2년이라는 의미가 있다. 만약 가을에 거래가 증가하고 전세 가격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하락을 멈춘다거나, 또 혹시 이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값은 이제 뚜렷하게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저점은 이제 탈출한 것으로 보아도 옳다. 바닥 탈출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한 2년 정도면 본래 그 거품이 좀 축적됐던 거품이 소위 말하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L자형으로 갈지 U자형으로 갈지 V자형으로 갈지, 또 더블 딥이라고 하는 W자 혹은 더블 딥형이 갈지는, 이거는 이제 내년 총선 4월 10일이 이 말하면 총선인데 여기에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때쯤 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양적 완화와 유동성이 증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공부를 했지만 이런 내용을 좀 강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어떤 시기에 뭘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의 그 반응이 좀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성공 법칙 세 가지, 우리는 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키포인트가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하는 법칙이 있다. 그게 저는 이제 삼박자 법칙이라고도 말을 좀 붙였는데요. 과학적 투자 법칙 세 가지죠. 하나는 시기 선택이다. 그래서 시기 선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저는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집은 언제 사야 하는가 하는 건데, 강남은 이미 바닥에서 절반 정도 좀 회복을 했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것들을 따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고,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광화문과 용산,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이 세 개. 근데 새로운 주거 벨트로, 뉴 주거 벨트로 저는 용산과 성수동과 압구정동, 요 세 가지 벨트를 좀 주목해라. 이게 새로운 고급 주거 벨트로 부상할 요즘 이제 성동이 뜨니까요. 그래서 역시 성동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울러 광진구도 조금 최근 들어서 강변에 있는 한강 중심으로 해서 고급 주거 벨트가 조성되는 점을 주목하면 우리 잠실의 건너편에 있는 광진구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장동이 되겠죠. 이런 얘기도 오늘 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집을 이제 팔기보다는 다시 구매하는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저는 지금부터 한 내년까지 정도가 이제 주택을, 그 대신 여기에 지금 전제가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이런 걸 좀 보자는 거죠. 이런 전제 하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좀 지역마다 다른데 수용성, 이제 수원, 용인, 성남이죠. 특히 용인을 주목하라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용산, 이 용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쌍용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용산 지역, 용산이 광화문과 도시계획이 일체화되고 원바디가 된다라는 점은 몹시 주목할 만한 변화이고, 여기 국가상징거리, 국가상징건축물, 국제관광 명소가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라데팡스 거리가 프랑스에 가보면 이 엘리제 궁이 있고 라데팡스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곳들이 우리 같은 대통령 궁이 하나 이제 용산에 설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보다도 프랑스를 보았을 때 라데팡스 거리에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죠, 집값과 상가와 오피스 가격이 이게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상당한 지역의 변화,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도 올 것이고 또 부동산 가격의 변화도 올 것이다 라는 추정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용인과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구상하고 있다 하면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못하고, 처음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는 UC 버클리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대학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뭐 트위터, 이런 기업들도 다 있고 해서 그렇게 본다면 용인에 세 군데죠. 우선 원산면은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것이고, 이건 이미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두 번째는 3월에 나왔던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파운드리 공장이죠. 예, 이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력이랄까 영향력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사와 이동욱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지도를 붙일 수 있으면 붙여 드릴 테니까 최호성 본부장이 붙이면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위 말하면 실리콘밸리처럼,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빠르면 2030년이 되는데 벌써 2023년이잖아요. 근데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데가 본래 속도전을 펼치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는 이 산업의 활성화 부흥에 아마 전력을 다할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교육이 들어갔고, 교육시설이.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갔고, 이 주택난이 심각해요. 교통하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집값은 뉴욕의 집값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용인은 거의 서울에 버금가는 정도의 부동산 시장이 새로 열릴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점을,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트렌드쇼가 의미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잘못하면 또 투기꾼에게 악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10년째 여기 강사로 출강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조선일보 또 큰 행사이고, 또 저를 일부러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몇백 명, 1000명이 되는 인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 끝에 이 지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용산과 강남, 여의도, 영등포, 뭐 이런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또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압구정과 반포와 삼성동과 잠실, 이런 지역을 또 좀 강조했고요. 물론 여기에 뭐 여의도, 목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있다면 아파트보다는 앞으로 상가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이 전통 재래시장이 있거나 역세권에 새로 개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당동이나 제가 예전에 많이 출전했던 새마을시장이나 방위먹자시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상가 건물이나 상가 주택도 앞으로 상당히, 다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고 외국 관광객이 오게 된다면 그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토지 시장, 이제 앞으로 지금은 토지 시장이 좀 죽어 있는데, 아무래도 용인이나 안성이나 또 저는 농지연금으로 봐서는 서해안을 좀 강조를 했죠. 평당 10만원에서 20만원 되는 서산이나 태안이나 이렇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농지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지연금이 1억짜리 같으면 한 43만원이 매월 나오니까, 요즘 특히 기후변화로 농산물도 좀 채소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이번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기후변화를 이번에 보면 벌써 느끼셨겠지만, 그런 면에서 주말 농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은퇴 후 주거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채소나 이런 것들을 유기농을 통해서 몸에 건강한 걸 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나 철도가 좀 놓이는 서해안 지역을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 죄송합니다. 몇 군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트렌드쇼 그 10주년을 맞아서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을 또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나마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앞으로 도심권에 3대 도심권 주목하라. 그 중에서도 용산이 이제 강남과 같이 비슷하게 가장 변화의 요인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 여의도, 영등포, 청량리나 이렇게 구도심권의 변화도 좀 눈여겨보자.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은 용인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미래의 대표 성장 지역으로 좀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만 보지 말고, 아파트가 대장적인 건 맞아요. 이제 다양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상가 주택도 있을 수 있고, 또 상가 건물, 오피스 빌딩 이런 부분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때다. 그리고 지금 잘 준비를 하면 향후 2, 3년 내에 부동산을 잘 매입한다면 한 5년에서 6년 후에는 다시 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